K7 풀업 탈래, K8 깡통 탈래 하면 K8 깡통을 타. 왜냐면 나만 조금 힘들면 되거든. 하지만 내릴 때 양상국은 K8을 타는 사람인 거야. 네, 안녕하세요. 카발리기의 양상국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차량 뭐냐? 바로 K8 깡통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사실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옵션에 아무튼 뭐 여러 가지를 다 넣으면 출고하는데 길게는 1년 넘게 걸리는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단기 렌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러면 사실 거기에서는 자기들의 이제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옵션이 없는, 오늘은 저희는 정말 생 깡통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아에서 나름 좀 힘을 썼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엠블럼을 바꿨는데 K8에 최초로 적용을 했어. 근데 그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아 우리 알지? KIA 이거 되게 볼품없던 엠블럼을 바꾸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이제 바꿨는데, 이걸 어느 차에 최초로 적용을 할 거냐, 얼마나 기아 그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았겠냐. 근데 이제 뭐 K8을 저희가 이제 깡통차를 타보면서 뭐 사실 이런 기본 옵션도 탈만한가를 리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뭐 K8을 조금 이제 설명하면, 가장 K8의 좀 큰 것은 아무래도 이 그릴 쪽이 가장 좀 혁신적이지 않았나. 이게 이제 프레임리스 그릴이라고, 이제 그릴하고 이쪽 이제 범퍼 쪽 이쪽 이제 구분이 없는 거지. 그래서 거의 일체형이 되어 있는데, 그나마 오늘 차를 잘 준비했어. 왜냐면 인터넷에 보니까 흰색 K8은 거의 KF94 마스크 같다는 느낌도 있더라고. 이게 구분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여기는 지금 뭐 디자인적으로는 사실 잘 몰라요. 기본이나 풀옵션이나 뭐 겉에서 볼 때는 이제 뭐 힐 같은 거랑, 그리고 타이어가 여기는 이제 뭐 넥센이 끼어 있는데, 이제 뭐 풀업을 가면 이제 미쉐린이 끼워주고 이런 건데, 이제 우리가 차를 타고 리뷰를 하면서 정말 이 기본 옵션에 일명 깡통차는 옵션이 없어도 그냥 평소에 탈만하냐, 이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차가 비닐이 아직 안 뜯긴 진짜 새 차예요. 진짜 그 새 차의 향기가 그대로 올라오네요. 나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K7 풀업 탈래, K8 깡통 탈래 하면 K8 깡통을 타. 그리고 K8 풀업 탈래, K9 깡통 탈래 하면 K9을 타. 진짜요? 깡통. 왜냐면 나만 조금 힘들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내 차는 이제 원래 제네시스 G80 2.5에 풀업에 가까운데, 따지고 보면 이게 사람이 적응이 돼 있잖아, 거기에. 그러면 여기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가 없으면 뭔가 조금 뭐 불편하긴 해, 냉정하게. 하지만 나만 불편하면 내릴 때 양상국은 K8을 타는 사람인 거야. 근데 제가 풀옵션을 타봤잖아요. 제가 부산까지 그거를 운전했었거든요. 확실히 시트가 약간의 차이는 있어. 앉았을 때 느낌이 약간은 차이는 있고, 그리고 이제 장거리 운전할 때 에르고 모션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 안마 기능이 있어. 근데 나는 사실 안마 기능으로 쓰기보다는 잠 올 때 나를 두드려주는 기능으로 쓰거든. 근데 그걸 떠나서도 약간의 승차감에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운전을 할 때는 자체의 뭐 프레임이 깡통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승차감, 차 자체의 승차감은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K8 깡통을 타고 있는데, 내가 풀옵션 탔을 때랑 승차감 자체에서 차이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이제 LPG, 거의 뭐 택시용이라고도 불리는데, 나는 이제 그때 3.5 풀옵을 탔는데 가속에서의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있는데, 그거 말고 이 뭐 천천히 달린다는 기준 하에서 막 그렇게 승차감이 막 특별하게 나쁘다 라는 생각은 저는 없어요. 근데 K8 이 자체 차가, 저는 풀업 탈 때도 느낀 게
조금 세팅 자체가 하드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 제네시스도 되게 약간 소프트한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속주행하고 하면서 느낀 거는 장거리 운전하면서 와 오랜만에 허리가 아프다? 근데 뭐 그렇게 장거리로 운전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니까, 여행을 뭐 가지 않는 이상 사실 이걸로 뭐 부산을 맨날 뭐 화물을 나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세팅 자체가 조금은 하드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요즘에 이게 따지보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아무리 차이를 내려고 해도 지금 이게 우리가 새 차에서 더 표가 나. 지금 이게 지금 8인치일 거예요. 그리고 프로볼 들어가면 이제 12.3인치 그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조금 없어 보인다. 그래도 아날로그 계기판이 아닌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큰 것 같아. 이거는 근데 왜냐면 단가로 봤을 때 그 아날로그를 또 따로 하고 할 바에는 그냥 요거 하나를 해서, 근데 이게 따지보면 나는 요거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KA 그냥 뭐 기본 옵션을 타고 풀 옵션을 타도 그냥 운전할 때는 나는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 봐. 근데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속도를 좀 냈는데 뭐 이렇게 앞에 사람이 지나간다, 아니면 뭐 우리가 주차하다가 뭐 차가 갑자기 나온다, 이럴 때 이제 그런 편의사항들에서 차이가 좀 있지. 전방 충돌 방지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그렇고, 왜냐면 고속주행할 때 사실 저는 그걸 무조건 쓰거든요. 그런 옵션들이 한 뭐 이제 패키지로 하면 150에서 아마 250. 근데 그거는 나는 그 값어치를 한다고 봐. 한 번만 우리가 사고를 막아줘도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고 봐요. 그런 안전 편의 사항은 돈이 아깝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는 거를 타보고 없는 것도 타봤어요. 있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미리 노면을 읽어줘요. 미리 노면을 읽어주니까 불규칙한 노면을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이제 설명하기에는 되게 복잡하지만 쉽게 설명하면 노면을 읽어서 그거를 그 마찰력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지. 근데 다른 게 좋다고 했지만 솔직하게 왜 내가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좋은 데가 없어요. 내가 지금 만약에 유라시아 횡단을 하면서 뭐 러시아의 안 좋은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뭐 이러면 그때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기를 진짜 잘했다, 내가 정말 운전하기 편하구나 라는 게 확연한 차이가 날 건데, 우리나라처럼 도로 사정이 좋은 데가 없어요. 아스팔트가 잘 깔려 있고, 사실 비포장을 만나본 적 있어요 최근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가 좋은데 그래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으면 그 조금의 울퉁불퉁 또 잡아주는데, 근데 그 정도의 우리는 좋은 도로 환경에서 타고 있다 라는 게 팩트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차량 선정을 정말 양상국 씨에게 맞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K8에 넣으면 전륜 G80이다 이야기가 있었는데 진짜 G80 오너시잖아요. 네네네네. 자, 오늘 논란은 그러면 그거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결론을 지면 저만 또 욕을. 지금 저도 사실 이렇게 기본 차량을 어떻게 보면 처음 타보는데, 타보면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뭐 한 2시간 가까이 이래 주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충분하다. 충분하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만 더 넣는다면, 그냥 안전 편의상 정도만 조금만 넣는다면 기본에서 충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K8 자체의 이 차량의 뭐 워낙 고급스러움과 뭐 승차감도 좋기 때문에 기본으로 해서 뭐 단기 렌트를 하든 장기 렌트를 하든 하셔도 뭐 그렇게 내가 꼭 이 옵션을 넣어야지 하면서 너무 그거에 막 집착을 해가지고 뭐 늦게 기다리느니 그냥 이 정도 차에 만족을 하면서 충분히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